양치질을 아무리 잘해도 입냄새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편도결석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위장장애 때문이라고도 하고 이게 말이 참 많은데요. 제가 본 대부분의 분들은 이것 해결하니까 입냄새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18년차 보철가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입에서 나는 냄새, 구취라고 하죠. 이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고 또 심지어는 이제 나한테서 이제 입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 신경이 쓰이죠. 아니면 아내나 남편 아니면 부모님들 가까운 사람들이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고민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입냄새가 왜 나는지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 해롤드 카츠 박사 이분의 저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UCLA 대학을 1975년도에 졸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입냄새에 대해 연구를 굉장히 깊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입냄새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3살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이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어떤 방법을 해도 이제 입냄새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양치질을 하고 치실질을 잘하고 구강위생을 잘해도 계속 입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입냄새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입냄새 하면 내가 입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많이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가진단법을 어떻게 해야 조금 내가 알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보통은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해서 입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이렇게 코로 다시 맡아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입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잘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제 자기에 대한 적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냄새를 뿜고 냄새를 맡아도 자기에 대한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냄새를 실질적으로 인지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손등에 저희가 이렇게 침을 묻힌 다음에 침을 묻힌 후 한 10분 정도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맡아봤을 때 침에서 너무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럼 아, 내가 입냄새가 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가 치실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치실을 사용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냄새를 맡아보면 좀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면 아, 내가 입냄새가 좀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자가 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입냄새가 왜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데요. 입냄새 하면 위장병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옛날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 연구를 보면 입냄새에 이제 위장병이 관련 있는 부분은 5%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치질을 열심히 하면 이제 입냄새가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카츠 박사 따님분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양치질을 잘하고 치실질을 잘하고 구강위생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말씀드릴 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입냄새가 계속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냄새의 진짜 원인이 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그거는 세균입니다. 우리 입속에 이제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이 있는데요. 산소를 싫어하는 이 혐기성 세균 때문에 냄새가 나타난다는 걸 발견을 했고요. 이런 애들이 이제 혀 뒤쪽에서 많이 있거든요. 혀 뒤쪽에서 많이 살고 있다가 황화합물이라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저희가 이 달걀 썩는 냄새 맡아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황화수소거든요. 그런 혐기성 세균이 저희가 먹는 그런 단백질들을 분해하면서 그런 황화합물, 다시 말해 달걀 썩는 냄새를 내뿜는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서 입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는 저희가 충치가 심하거나 아니면 잇몸이 너무 안 좋거나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고름이 나오고 거기 안에도 이제 혐기성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보시면 그냥 세균에 의해서 나는 그런 생리적인 구취와 그 다음에 치아가 안 좋아서 생기는 그런 병적인 구취, 그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입냄새는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혐기성 세균을 줄여줘야 되는데 산소를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침이 안에 이제 산소를 굉장히 많이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혐기성 세균들이 이제 침이 많이 닿게 되면 세균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물을 많이 드시고 구강이 건조하지 않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이제 커피 많이 먹거나 담배 많이 피거나 그다음에 술을 많이 먹거나 그러면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게 이제 입안이 건조가 되거든요. 또 놓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냄새 날까봐 이제 가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가글에는 이제 하한 느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알코올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가글을 하게 되면 그때는 냄새가 좋고 정말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오히려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가글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또 저희가 먹는 음식도 굉장히 관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혐기성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그런 황화수소를 만들어
만들어내서 달걀 썩는 냄새를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입냄새가 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고기라든지 유제품이라든지 이런 식품들은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또 이제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황화물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양파라든지 마늘 같은 경우도 좀 내가 입냄새가 심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자제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카츠 박사가 제안한 부분은 단순히 침만 많고 그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산소를 직접 공급해 줄 수 있는 가글 같은 거를 제안을 했거든요. 저희가 가글을 그냥 하게 되면 알코올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카츠 박사가 만든 가글은 제품 안에 이제 산소를 공급해 주는 물질이 있거든요. OXY8이라는 성분인데 그게 이제 산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가글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을 해주게 되면 이 세균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냄새가 많이 없어진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테라브레스라는 거를 저도 조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진짜 냄새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분들에게 입냄새가 심하다고 하면 이 제품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광고는 아니고 저도 이제 실제 쓰고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희가 혀를 닦아라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냄새를 만드는 그 세균들이 혀 뒷부분이랑 안쪽 부분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칫솔질을 하실 때 혀를 잘 닦고 그런 것들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병적 구취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세균을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치아 자체가 썩어서 거기서 이제 냄새가 올라오고 잇몸에서 막 고름이 올라오고 하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충치가 있다거나 잇몸 질환이 있다고 하면 충치는 당연히 이제 충치 치료를 하고 필요하면 크라운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받아야겠고 잇몸 같은 경우는 뭐 치석이라든지 시태가 많으면 아무래도 거기도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냄새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많이 받는 스케일링이라든지 잇몸 치료를 잘 받으시고 그다음 정기적으로 잘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잇몸이 고름도 나오지 않고 탄탄해지거든요. 그러면 입냄새가 훨씬 줄어드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입냄새가 왜 나는지 그 이유와 없애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에 이제 입냄새가 심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